안녕하세요, 트루먼입니다. 오늘 리뷰할 영화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디즈니의 백설공주 실사 영화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 영화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혹평을 쏟아내고 있는지, 이 영화를 둘러싼 논란과 저의 개인적인 감상평까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디즈니 팬들이 왜 이렇게 이 작품에 대해서 화가 났는지 그거부터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디즈니 애니메이션 하면 수많은 명작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디즈니 프린세스, 그러니까 디즈니 공주 시리즈를 빼놓고서는 디즈니 역사가 설명이 안 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어공주부터 시작해서 신데렐라, 라푼젤, 겨울왕국 엘사까지 그 수많은 공주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공주가 바로 이 백설공주거든요. 심지어 이 공주들 중에서만 첫 번째가 아니라 이 디즈니 역사에서 첫 번째 장편 애니메이션이기도 하고 세계 최초의 극장용 풀컬러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디즈니한테는 정말 상징적이고 중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아온 캐릭터이자 디즈니 팬들한테는 더없이 소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즈니도 나름 자신들의 100주년을 기념해서 자신들의 가장 상징적인 작품인 백설공주를 실사화하기로 결정을 한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정도로 기념비적인 작품을 실사화한다면 보통 대중들이 기대하는 거는 그 원작에 대한 리스펙이거든요. 우리가 오랫동안 사랑해온 이 작품을 얼마나 멋있게 또 이 발전한 현대 영상 기술로 얼마나 잘 구현해냈는가, 그것을 잘 표현해냈는가, 이것이 팬들의 가장 큰 기대일 텐데 디즈니의 행보는 이 팬들의 기대를 철저히 저버리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우선 이 스노우 화이트, 이 백설공주라는 이름부터가 이 공주의 피부가 눈처럼 하얗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 건데, 백설공주 역할에 레이첼 지글러라는 라틴계 배우를 캐스팅을 합니다. 갈색 피부를 가진 배우를 캐스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실사 영화에서는 이 스노우 화이트가 이 눈보라가 치는 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설정을 바꿨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으로서의 디즈니를 봤을 때 별로 놀랍진 않죠. 대표적으로 흑인 인어공주라든지 최근에 나오는 디즈니 작품들에서는 웬만해선 그런 PC주의를 녹여내고 있었으니까요. 사실 흑인 인어공주도 나올 때부터 이게 무슨 실사화냐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지만 디즈니 입장에서는 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하는 이 공주들이 백인으로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고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인종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 이 영화계 안에서 다양한 인종들이 나타나고 다양한 인종들의 이야기가 영화로 제작되는 것은 너무나도 저도 찬성하는 바이고, 그것이 이 문화예술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가 더 색다른 작품들을 즐기게 만든다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하는 바이지만, 이 디즈니의 과거의 작품들, 이 원작이 엄연히 존재하는 작품들의 PC주의를 녹이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찬성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 실사화 작품을 만들어낼 때 이 작품을 소비하게 되는 주 소비자는 지금 자라나고 있는 이 어린아이들보다도 이미 과거에 그 시절에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작품을 보고 엄청난 감명을 받고 동심의 세계를 채워나갔던 그 세대들이 소비를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디즈니가 얼마나 지금 변화된 사회적 흐름을 이전 작품에 새롭게 반영을 했는가,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기억 속에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답게 남아있는 그 작품을 얼마나 또 소중하고 아름답게 잘 복각해서 표현을 해주는가, 그 지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 이 지점부터, 이 가장 기본적인 정서부터 부정적인 것을 깔고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불난집에 기름을 부었던 게 하필이면 이 백설공주 주연을 맡은 배우 레이첼 지글러였던 거죠. 이분이 공식석상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 백설공주 원작을 거의 비웃다시피 폄하를 하면서 전혀 리스펙하지 않는, 급기야는 디스를 하는 최악의 망언을 해버립니다. You know, the original cartoon came out in 1937, and very evidently so. There is a big focus on her love story. With a guy who literally stalks her. Yeah. Weird. 원작에서 나오는 왕자는 스토커다, 이런 발언이라든지, 뻔히 같이 출연하는 남자 상대 배우가 있는데도 이번 작품은 백설공주가 남자 없이도 성공하는 스토리니까 러브 스토리가 없을 수도 있고 통편집 될 수도 있으니까 어쩌겠어요, 이런 발언들까지 해버린 거죠. 그래서 민심이 그냥 안 좋아질 대로 안 좋아진 상태에서 개봉을 한 겁니다. 자, 그래, 그런 논란들이 있고 그런 건 알겠어. 그러면 이 논란들을 다 차치하고 그냥 영화 자체만 봤을 때, 영화 자체만 놓고 보면 과연 볼만하냐
어떠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15,000원을 내고 영화관에 앉아서 영화를 보는데 조금 후회될 정도였습니다. 근데 저는 혼자 영화를 보러 갔거든요. 영화관 자체에도 사람이 많지는 않았지만 제 옆쪽에 앉아 계시던 여자분도 혼자 오신 것 같았는데 영화 시작하고 한 15분 정도 되니까 주무시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영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나름 이 디즈니만의 현대적인 재해석 그리고 이 PC주의를 녹여내기 위해서 원작과는 다르게 바꾼 설정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 설정을 바꾸려면 적어도 이 바꾼 설정들에 대해서는 개연성을 탄탄하게 해줘야 바뀐 걸 인지하고 보더라도 우리가 그래도 납득하면서 따라갈 텐데 그렇게 바꿔놓은 설정들이 오히려 영화의 몰입도를 방해하고 개연성을 떨어뜨리니까 이럴 거면 왜 바꿨냐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원작을 잘 보존하지도 못했는데 바뀐 설정마저 탄탄하지 않으니까 정말 이도저도 아닌 작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좀 거슬렸던 거는 이 마법 거울이 있잖아요. 왕비가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하고 물어보는 그 거울이 이 작품에도 등장을 하는데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아름답니 하고 물었을 때 이 원작 애니메이션에는 첫 장면부터 백설공주가 제일 아름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비가 이 백설공주의 외모를 시기해서 공주를 죽이려고 하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실사화 영화에서는 거울이 줏대가 없어요. 처음에는 왕비가 제일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막판에는 갑자기 제가 생각해보니까 외적인 아름다움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요. 내적인 아름다움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비 당신은 아름답지 않아 라고 해버려요. 물론 디즈니가 의도한 거는 이 영화에서 전달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전달하고 싶었으니까 거울한테 그 대사를 막판에 시킨 거겠지만 그럴 거면 처음부터 거울이 내면의 아름다움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시기 질투를 하게 만들던가. 이 거울이 말하는 기준이 영화 내에서도 계속 일관적이지 않으니까 갑자기 내면의 아름다움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다소 억지스럽다라고 느껴지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왕자에 대한 설정이 바뀌거든요. 이번 실사화 영화에서는 왕자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계관에서 이제 백설공주를 찾아오는 왕자는 없고요. 대신에 굉장히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통치를 하는 왕비에 대항하는 그 의적단이 있거든요. 그 의적단의 우두머리인 조나단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조나단과 백설공주가 처음에 어떻게 만나냐면 조나단이 좀도둑질을 하다가 걸려서 그러니까 궁 안에서 감자를 훔치다가 걸려요. 허무하게 걸려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백설공주가 구해주죠. 사실상 몰래 탈출을 시킵니다. 이제 그게 그들의 첫 만남인데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 디즈니가 주체적인 여성으로서의 백설공주를 그리고 싶어 할 테니 조나단과의 어떤 러브스토리나 이런 거는 없겠지? 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니나 다를까 조나단이 중간에 백설공주를 위해서 화살도 대신 한번 맞아주고 또 마지막에는 독사과의 그 저주를 푸는 키스도 하고 뭐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나단이 뭐 왕비한테 붙잡히기도 했다가 뭐 탈옥하기도 했다가 그런 조금 우여곡절이 연출이 되는데 근데 그 과정이 전혀 드라마틱하지 않고 정말 얼렁뚱땅 넘어가는 식으로 뭐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음 하고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게 몰입도 안 되고 그 긴장감도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반부에 이 조나단과 백설공주가 약간 썸 타면서 이 사랑에 빠지는 그 듀엣곡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연출도 조금 더 환상적으로 조금 더 아름답게 표현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은 단순하고 좀 유치하게 연출이 되는 부분이 약간 하이스쿨 뮤지컬 보는 것 같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크리티컬했던 게 뭐냐면 이 실사화 버전과 원작 애니메이션 버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백설공주의 소원, 그러니까 백설공주가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다는 거거든요. 원작 애니메이션에서는 백설공주의 가장 큰 소원이 진정한 사랑을 찾고 싶습니다 입니다. 그게 마지막에 와서 왕자의 그 트루 러브 키스, 진정한 사랑의 키스를 받고 저주에서 풀려나는 식으로 이야기가 완결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공주의 소원과 목표가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실사화에서는 진정한 사랑을 찾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타적이고 자비롭고 공정하게 통치를 해서 평화로운 왕국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포장을 하면 진정한 사랑을 찾기보다는 진정한 리더로서 성장을 하는 백설공주의 여정을 담고 싶었던 게 디즈니의 의도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왕비의 파멸도 다르게 그려지거든요. 원작 애니메이션에서는 마녀로 분장한 이 왕비가 난쟁이들한테 쫓기다가 절벽에서 떨어져서 이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근데 이 실사화에서는 공주가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요. 이 백성들과 함께 왕비를 대면해서 왕비를 이제 왕위에서 끌어내리는 식의 연출로 가게 되는데, 저는 이 후반부에 이 왕비의 최후를 보여주는 시퀀스도 너무나 얼렁뚱땅 대충 지나간다라는 느낌을 너무 크게 받았거든요. 스포일러입니다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공주가 저주에서 깨어나서 이제 성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혼자서 이제 성 안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노래를 흥얼거리더니 우울감에 젖어있던 백성들이 난데없이 같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약간 플래시몹 하듯이 갑자기 이렇게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없던 투쟁심이 되살아나면서 이 공주를 따라 왕비가 있는 궁 앞으로 이렇게 진격을 하게 됩니다. 진격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앞에 모여 있어요. 왕비를 지키던 어떤 그런 군인들, 그들의 어떤 마음을 되돌리는 과정도 이렇게 말로 몇 마디 좀 설득하고 입을 좀 털었더니 바로 이 공주편으로 돌아서는. 근데 거기서 왕비가 또 막 장렬하게 이렇게 최후를 맞이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궁지에 몰려서 갑자기 자기 거울방으로 이제 들어가더니 거울을 깹니다. 화가 나서. 근데 그 마법 거울이 깨지더니 왕비가 갑자기 막 이렇게 돌로 변해서 마법 거울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왕비가 맞는 최후도 그 깨진 거울에 왜 갑자기 그렇게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건지도 전혀 일절 설명이 없고 그냥 얼렁뚱땅 그렇게 해서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마무리도 뭐 개연성도 없고 긴장감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스펙타클도 없고 그냥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휘뚜루마뚜루 마무리를 한 느낌이라는 점이 이 영화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어떤 그런 혁명을 연출을 할 거면 뭐 난쟁이들이랑 그런 의적단들이랑 백성들을 이렇게 사전에 잘 규합을 해서 그들과 어떤 팀업을 해가지고 좀 멋있게 이 부패한 왕권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연출이 된다든지, 정작 이들이 강조하고 싶은 그 부분, 이 백설공주의 그 강인한 여성으로서의 리더십과 어떤 주체성, 이런 것들을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충분히 또 강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장면들은 굉장히 대충 연출이 되었다는 점에서 도대체 이 디즈니가 이 백설공주를 실사화를 하면서 전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나 그들의 방향성이 무엇이었을까 하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제가 지금까지 안 좋은 점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뭐 나쁜 점만 있었던 거는 아니에요. 좋은 점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좋았던 거는 음악, 원작에서 나왔던 노래들도 몇 곡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제 이 실사화 영화를 통해서 새로 만들어진 노래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음악들이 꽤나 웅장하고 퀄리티가 좋고 무난하게 이 감동을 줄 수 있는 음악들이라서 그 부분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특히나 이 레이첼 지글러가 다른 많은 부분들은 까이고 있지만 노래 실력 하나는 기깔납니다. 그래서 노래를 굉장히 잘하고 그런 부분은 이 영화의 장점이다. 또 개인적으로 좋았던 장면은 이 난쟁이들이 광산에서 막 이렇게 노래 부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의 어떤 비주얼이나 이런 연출들은 굉장히 화려하고 볼거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난쟁이들도 전부 이 CG로 제작된 거라서 약간 불쾌한 골짜기 아니냐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좀 이건 정상 참작을 해주고 싶은 게, 원래 초기에 이 백설공주 실사화가 기획이 될 때에는 심지어 이 난쟁이들마저 그 설정을 버리려고 했었습니다. 7 난쟁이가 아니라 7마리의 신비한 크리처들로 바꾸려다가 여론이 진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안 좋아지니까 난쟁이는 유지하는 걸로 이제 수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후 사정을 따져봤을 때 뭐 어찌됐건 난쟁이를 유지시킨 거는 뭐 CG가 조금 조악하다는 평가가 있지만 그 부분은 그나마 잘한 것 같다. 자, 총평을 해보자면 개인적으로는 이 백설공주 실사판 영화가 이 디즈니의 PC주의에 대한 반감을 정점으로 이끈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디즈니가 PC주의를 이 작품에 반영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것이 돈이 되기 때문이다, 철저히 자본주의적인 논리에 따라서 이 PC주의를 넣는 거다라는 이 설명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백설공주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막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흥행 성적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심지어 어떤 말이 나오고 있냐면 Go woke, go broke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걸 해석하자면 Go woke, 그러니까
woke 사상, 그러니까 PC주의 또는 이 급진적인 사상은 돈이 안 된다, 망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디즈니의 PC주의에 대한 반감이 절정에 달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영화계 혹은 이 예술계에서 인종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바람직한 일이긴 합니다. 그런 인종적 다양성이 보장이 되었을 때 우리는 더 다양한 이야기들, 더 다양한 관점과 더 다양한 그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되니까요. 하지만 이번 백설공주 실사화 작품은 그런 혁신도 이뤄내지 못하고 원작에 대한 리스펙마저 상실해버린,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쳐버린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지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나다운 삶을 응원합니다.